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낙상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길에서도 미끄러지고 또 집안에서도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낙상 사고에 취약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히 길이 미끄러운 이 장마철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낙상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디사 매직콜 건강보험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준비한 알찬 소식들 저희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험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끝자리 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마철 낙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시면 보험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암보험은 골절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 상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 안에 특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지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이런 거는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진단이 없어도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딱 똑같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도 연령층이 올라가면 훨씬 더 피해가 크죠. 이런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골절이나 깁스 같은 보장이 증권에 보면요. 왜 그렇게 어렵고 작은 글씨가 많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골절이 있는데 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작지 않을까 싶어서 골절이라든지 깁스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금액이 너무 작으시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특히 전체 사고 중에 40% 이상이 이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끄러우면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장마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낙상사고라는 게 가정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기장소, 환승 이런 공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계단을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낙상사고가 대체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님들 계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삐끗하셔서 손목이나 발목 이렇게 깁스하신 분들 흔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한번 봤더니요. 노년기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낙상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만들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가볍게 넘어진 것 때문에 결국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게 세월이 오래 가면 폐라든지 다른 곳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망 원인까지 피해가 간다는 건데요. 이해가 되는 것이 운경신경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시력도 저하가 되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원 환자가 발생하는지 보니까 해마다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늘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젊은 층보다는 이 노령화가 되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65세가 넘을 건데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봤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 가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올 건데요.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또 우리는 현명하게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간 낙상사고 경험하시는 분들 전체의 25%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이 13%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로 뭐 이렇게 또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큰 보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보험이라는 게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험을 보험한테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냥 골절, 치아 파절 포함된 것, 포함 안 된 것, 그리고 5대 골절, 깁스, 응급실, 상해, 밑에 보시면 또 상해 수술, 골절 수술 이것들이 제가 일부러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골절이 생겼을 때 해당이 된다면 반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해 수술도 위에서 여기 상해 수술비도 받고 입원비도 받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절 진단이 그냥 골절이 생겼을 때 180만 원 받는 거, 응급실에 내원하면 45만 원, 교통사고일 때 250만 원, 14급 부상 치료 당하시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담보들을 해당이 된다면 다 중복해서 지급을 받도록 이런 설계를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하셨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역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고령의 부모님들은 어쨌든 취약하시기 때문에 외부 활동 너무 안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주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많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 그리고 골절이라 상해 깁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조금 작으신 분들 그리고 활동이 많으신 분들 요즘 그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들 없잖아요. 운동도 배우러 다니시고 뭐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쨌든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많은 골절 담보를 다 담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 대중교통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또 너무 부담스러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연령이 높아지시면 돈 길게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래서 10년 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세부터 69세까지 앞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복층 설계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보험료는 36,000원대, 38,000원대 그리고 이렇게 쭉 오시면 26,000원, 3만원대 정도로 보험료를 이렇게 픽스를 한번 시켜 놓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암이라든지 뇌졸중처럼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 몇 천만 원 받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빈번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골절이 한 번 일어나면 또 아시죠? 그 부분이 약해서 사소한 충격에도 2번, 3번 골절이라든지 상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부위마다 각각 다 다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골절, 상해,
깁스, 재해 관련된 것들만 다 모아놓으셔서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면 있는 보험 중에서 골절이 굉장히 작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혹은 어르신들은 이런 거 준비 안 된 상태로 70대, 80대 이렇게 가시면 버스 타다가 내리시다가 뭐 전철에서 이런 경우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보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몇백만 원씩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보장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그래도 어르신들 이런 떨어지는 낙상사고에 이 정도는 훌륭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장마철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자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고가 빈번한 어르신들 또 자녀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잠시 뒤에 또 가질 거니까요.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 내용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내용,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일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증권 공부해 볼까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떤 보험이 제일 잘 들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험이요? 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네. 보장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 증권이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증권을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D사의 매직홀 건강보험이라고 있는데요. 만기 환급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에는 만기 환급형이란 말이 사실 잘 많지 않은데 이 보험은 이제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2058년도 80세 만기로 인해서 이제 만기 환급을 받으시는 보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각각 다르신데 여기 보시면 수익자가 만기 시 수익자, 입원 장애 시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기 보험금은 계약자 천땡땡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네.
중간에 내가 살면서 아프거나 다쳐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입원시 수익자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피보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정 상속인이 또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막 30년, 40년 지났는데 입원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계약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네.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수익자를 대부분은 이제 피보험자가 있으면 계약자로 이제 통일을 시켜놓거나 지정을 이제 한 사람으로 해놓으시면 네. 시간이 지나도 또 이제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가입 금액 주계약이 있고 선택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이제 80세 만기 15년 납이시고요. 특약을 보면 암진단의 만기 특약, 수술보장 만기 특약, 질병입원 만기 특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약보험료이기는 하지만 만기에 다 환급금을 돌려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의 보험들은 주계약은 환급을 받지만 특약은 소멸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가입을 하신 거는 특약보험료를 포함해서 만기에 다 돌려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장 기간이 이제 80세라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80세 만기면 굉장히 보장 기간이 길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100세 만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한번 그 뒷면을 보시면 일단 이제 주계약 보험료도 만기 환급금이라고 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80세에 돌려받으시는 거고요. 11대 질병 수술비 해서 11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11대 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계약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500만 원씩을 회당 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11대 질병 수술이라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11대 질병 수술이 어떤 건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과연 얼마를 받으시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질병 진단 자금도 보면 뇌출혈, 뇌경색 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2천만 원이에요. 대부분 이제 생명보험사가 2003년도 이후에 뇌졸중 담보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분은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하면 큰 질병에 대한 수술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질병은 여성 부인과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가 매 회당 이것도 40만 원씩,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주계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뇌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장애 지급률이 1급부터 6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 내지 3급 이상일 때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건데 이분은 이제 납입 기간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3대 질병에 걸리지 않으시면 납입 면제 혜택은 없으시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암에 기타 피부암 제외라고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즘의 암은 기타 피부암뿐만이 아니라 갑상선,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도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데 이분 거는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 피부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암이라고 하면 보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보실 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진단 특약도 보시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암에 대해서 2천만 원. 뭐 남녀 생식기암, 뭐 유방암 이런 걸 제외한단 말이 없다라는 거고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도 2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수술보장 특약에서 질병재해를 목적으로 직접적인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0만 원씩 회당 드린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 수술 특약은 1종부터 5종까지 10에서 30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비가 각각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이분 거는
뭐 맹장, 치질, 축농증, 뭐 중이염 이런 사소한 수술을 하시더라도 수술비가 무조건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 이 보험은 계속 가져가셔야겠는데요. 네, 이 보험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질병 입원 특약도 이제 5만 원씩 보험료 5,500원 내시고 3일 초과 2일당 4일째부터 5만 원씩 입원비를 80세까지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준비하신 것 같고 요 특약 보험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환급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선에 11대 질병으로 수술시 얼마 드린다고 했어요? 500만 원씩 회당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갑상선으로 내가 수술을 했다. 암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매 회당 6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질병 수술비 100만 원과 뭐 11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지급이 네네. 되는 거고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에도 한쪽 눈에 각각 60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예.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시게 돼도 양쪽 팔에 투석을 하시게 되면 600만 원씩 1,200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뇌나 심에 스텐스를 삽입을 할 경우에도 한 개당 600만 원씩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특정 질병 수술의 부인과 질환도 여성분들 맘모톰 수술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매 회당 40만 원씩, 140만 원씩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장이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많이 잘 되어져 있으신 거기 때문에 꼭 요거는 끝까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래된 증권이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보상을 못 받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이 시간에 반드시 보셔서 내가 못 받은 보장이 있으시면 빨리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고 앞으로라도 내고 알고 계시면 이런 이제 성인병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 네.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디사 매직콜 건강보험 만기 환급형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보험을 잘 가입해 두셨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살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장롱 속에 박혀있는 증권 꺼내셔서요. 내보험 어떤 것들이 있지,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나 꼭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보험 한 2개를 가입을 했는데, 네. 저 지금 영업직으로 운전 자주 하고 이제 장거리 출장도 많아서, 아, 예. 이 가입한 보장 내용이 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 예. 그리고 한 40대인데 외벌이의 아이들이 좀 어려서, 아,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명인데 6살하고 4살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보험료를 좀 줄이거나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 보장은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운전자 보험이 지금 아, 그건 없습니다. 아니시고요. 네, 그 네. 보험 가입하실 때 직업에 대한 고지는 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근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내역에 대해서 함께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신한생명 빅라이프 종신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동부화재 내생의 첫 건강보험은 2014년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 달의 보험료는 24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저희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4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4살, 6살 이렇게 어린 자녀분이 있으십니다. 보험료는 많이 올리지 않고 보장을 추가하거나 또 직업적인 문제로 운전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근석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2개의 보험 정권은 제가 꼼꼼히 잘 살펴봤습니다. 네. 네. 2개의 보험 정권이 어떤 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역,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 보험 정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저와 상담하면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보험 정권은 신한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빅라이프 종신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에 재해보장 특약을 붙인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하게 되면 6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보험사고의 원인이 재해일 경우에 재해 사망 3천만 원과 재해 후유장애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 여기 장애 지급률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15년 동안 내고 8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내용을 제대로는 몰라서요. 아, 네네. 그리고 기존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상담 요지가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에는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40세 기준으로 70세까지 보장할 경우에 지금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18만 1,2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분의 1 수준이 6만 원 정도로 해서 6천만 원이 아닌 1억 2천 정도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재해 위주의 보장 특약 부분도 장거리 운전하시고 직업적으로 영업 관련된 뭐 출장도 잦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운전 횟수라든지 운전 거리, 시간 등 직업상의 위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40대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해서 20년 동안 내고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지금 재해 사망하고 재해 후유장애만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들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든지 상해 골절, 수술비 플랜 그런 걸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부화재의 내생애 첫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에 손해보험사에 있는 여러 특약을 붙인 보험입니다. 제가 주요 담보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예.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1억이 지급되는 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1억.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가 2억으로 담보가 좋습니다. 3대 진단비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비 플랜도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장점이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보험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비 플랜이 5년 단위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갱신 시점에 가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보험이 20년 동안 내고 20년에 보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실 때 한 35세, 6세 정도니까 55세, 56세쯤 되면 보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그래서 좀 정권은 저렴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우선 일반적으로 보면 보험들은 10년 내고 뭐 70세, 80세 보장하고 예. 그리고 뭐 20년 내고 90세, 100세 보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보험은 보험료 내는 기간에 비해서 보장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보장 기간이 긴 게 맞는데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님 경우에 55세 되면 이 보험 정권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보험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5세 때 보면 이 보험을 재가입할 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입 시점에 보험료 수준이 당연히 올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5세 때까지 15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담보는 가입이 불가한다는 삭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상담하셨을 때 뭐 육아 아직 어리고 또 55세까지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여야 될 시기에 즉 그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55세에 대해 종료가 되면 상당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변환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은 보험 정권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해결책은 어떤 거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을 좀 보완하는 플랜으로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플랜을 가져가시되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를 좀 추가하고 기존에 뇌졸중 진단비만 있는 거를 뇌혈관 진단비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급성신경경색 진단비 있는 부분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좀 추가하면 지금 40대 기준 시청자님 나이로 보면 한 월 13만 원에 20년 동안 내고 60대부터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저 55세만 기준일은 몰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을 한 2배 정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직업 운전상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운전자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보장기간을 좀 길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손해보험사의 종합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험 정권이 2개인데 이게 3개가 되면 보험료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3개의 플랜으로 가져가도 현재 24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22만 원대로 이 3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좀 전에 이제 시청자님이 상담한 요지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보장은 더 크게 여기서 제가 또 보장 기간은 더 길게 가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지금 건강하신 편이시죠? 네네. 약 드시는 것도 지금, 없으시고요. 네. 예, 40대 분이신데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전문가들도 좋다라고 판단하는 질병 후유장애나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실시간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신랑 보험분인데요.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장이 골고루 잘 되어 있는지. 예. 왜냐면 작년에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중풍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렸어요. 그러세요? 예. 네. 예, 시청자님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편이 38세요. 38 되셨고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3건의 보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2011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뇌경색 쪽으로 또 뇌의 가장 큰 범위를 포괄하는 뇌혈관 쪽으로 준비가 좀 돼 있는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요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지금은 건강하신 상태이신 거죠? 네. 예, 김종혜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는데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더 있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증권 정리해봤습니다. 교보생명 교보통합 CI보험 2013년도 가입이 되셨고요.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이랑 ING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2011년도에 각각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한 4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신 분이신데요. 문의사항 볼까요? 올해 38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작년에 뇌경색으로 이제 중풍이 오셔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은 그래서 지금 괜찮아지셨어요? 네, 좀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뇌경색이니까 또 혹시 유전은 아닐까 싶어서 남편 보험을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잘 들은 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하는 게 가장 잘 가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님 것도 보니까 보험료는 더 늘리지 않고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입하신 교보생명의 통합 CI보험이 지금 24만 8천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 CI보험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CI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세한 심근경색 이렇게 이제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13가지 질병 중에 한 번 드리고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처럼 뇌경색이 오셨다가 그냥 뭐 치료하시고 지금 뭐 마비 안 오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상받으실 게 없으시고요. 만약에 풍이 오셔서 25% 이상 장애가 오면 요거에 대한 진단비 5천만 원을 받으시고 5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미하게 온 뇌경색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보상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럴 경우에 5천만 원 드리고 나머지 사망보험금 5천만 원 나간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질병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1종부터 5종까지 10에서 300만 원 사이에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담보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퍼펙트 종합보험은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다른 네. 보장은 없으시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가고 통원비는 30만 원까지 되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런 데다 이제 다른 특약들을 좀 더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보험료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신보험을 이제 가장이시기 때문에 1억짜리를 또 준비를 하셨는데, 얘도 이제 일찍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보험료는 좀 저렴하면서 사망보장 자산은 이제 1억을 준비하신, 그래도 잘 준비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큰 사망이나 의료실비 그리고 이제 큰 암 진단비나 뇌졸중, 중대한 뇌졸중,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은 되어져 있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뇌혈관이나 뇌경색이나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든가 사소한 수술비, 입원비에 대한 보장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새로 준비를 하시려면 보험료가 또 많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에 가입하신 통합 CI 보험이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보험료를 24만 8천 원을 12만 원 정도로 줄여서 내시고요. 네. 네, 그렇게 가능하시거든요. 보장은 똑같이 받으시는데 나중에 적립금만 덜 쌓이는 거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줄이시고 나머지 13만 원을 가지시고요. 네. 그 이제 진단비가 일반 진단비는 없으시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3천만 원, 2,200만 원이 매 회당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 내가 뇌가리가 있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 수술비를 3,050만 원씩을 매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교보생명 증권에서는 그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일단 또 아버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뇌와 심혈관에 대한 그런 수술비를 좀 보충을 하시고요. 또 이제 질병 수술비도 50만 원, 암 수술비도 50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회당. 그리고 상해로 수술하시게 되면 상해 수술비도 500만 원에 운전자 보험, 골절, 화상, 뭐 배상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하나 준비를 하시면 지금 25만 원의 보험료를 가지고 12만 원으로 줄이시고 13만 원이면 보장은 이제 엄청 이제 확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동일하고 보장은 늘려서 보장 범위를 확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마음에 드세요? 보장이 되게 넓게 되네. 네? 보장 폭이 되게 넓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보장 폭이 굉장히 많이 예. 넓어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뭐 깨끗하게 들리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3134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굉장히 길게 남기셨어요. 남편이 상해 사고로 손목이 골절이 돼서 후유장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근석 전문가님. 네. 예. 일단은 저 문자 내용을 봐서 좀 따져봐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시청자님 문자 들어온 내용은 상해보험에 보험을 계약하고 나서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법상은 이제 통지 의무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을 들고 보험 기간 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예. 알릴 방법은 우편, 직접 방문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어떤 걸 알려야 되느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 목적이 바뀌어도 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용 운전하시다가 또는 자가용 운전하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운전 여부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은 분이 운전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 면허가 없다 갑자기 운전 면허를 따서 운전하게 돼도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알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자동차, 예, 오토바이 예, 같은 거 예. 타는 분들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 문자 상담의 핵심은 예. 지금 상해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을 지금 한 반 정도 받은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시청자분, 그러니까 남편께서 아마 처음에 보험 들 때는 위험 등급 1급이었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 나왔을 때 아마 위험 등급이 2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급이면 이제 2분의 1이니까 아마 5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쟁점이 되는 거는 예. 직업 직무가 바뀌더라도 직업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했을 경우만 비례 보상이든지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직업 직무가 바뀌었는데 가족들과 따로 야유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사고 났을 경우는 전액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나도 뭔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면 보험사로 연락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전문가와 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아들이 실비 보험을 들었었어요. 예, 예. 예. 예, 근데요. 정부화재에 들고 있었는데 예. 롯데 보험회가 또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롯데 보험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 보험이 두 개가 실비 보험을 들 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롯데 보험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 아가씨가 네, 맞네요. 실비 보험이 두 개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방송 녹음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없대요. 예, 예. 그럼 녹음을 지울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김종혜 전문가랑 바로 통화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네. 궁금한 게 뭔지 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궁금한 포인트로 말할게요. 예, 예. 그래가지고 동부화재에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뭘 보냈대요. 네. 실효가 되면 보내야 되잖아요. 동부화재가 실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효가 되어 있으시고 롯데 손보는 예, 예. 지금 유지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청자님, 과거에는 의료실비보험을 두 회사에 각각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입을 하셨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모든 네. 건 복잡하니까 제가 결론만 말할게요. 네네. 동부화재에서 저희한테 실효가 됐다고 보냈대요. 안내장에 갔어요. 네. 예, 근데 저희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유를 따지지 않고 네. 자동 부활을 시켜준대요. 네, 맞습니다. 예, 자동 부활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때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보상 그럼 받을 그 수 수술을 있나가 받을 궁금하신 수 있는 거죠? 혜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도요? 네, 다 나왔어도. 왜 그러냐면, 예. 그 실효된 상태였는데, 실효 예고 예. 안내장이 등기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등기 우편을 지금 못 받으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자동 부활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예, 이유를 안 따지고 무조건 시켜준대요. 아,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도 계약이 안내를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 시점에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험금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병원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네.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말을 한 거는 네. 일단은 부활을 시키래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상관이 없이 파먹을 수 있고 네. 실비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효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실효를 시키셨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부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디스크라는 질병은. 근데 이제 그런 안내장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자동 부활을 시켜 주실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다 100%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묻지를 않은가요? 그러면은? 네? 묻지도 않고 그냥 네, 묻지 않으세요. 치료예고 통지를 못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거기서 자기들이 자동 부활을 무조건 시킨대요. 시청자님 원하시는 답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혜 전문가께서 지금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 유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157님께서 주셨네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얼마 전에 동생이 뇌까리라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술을 보장받으려면 어떤 담보를 가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김종혜 전문가님, 뇌 쪽에서 어느 쪽일까요? 네, 뇌까리라고 해서 이제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져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터지기는 않았어요. 근데 얘 뇌까리가 있으면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 터지면 그게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을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비파열 대뇌 동맥류라고 해서 그 담보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를 각각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넓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입니다. 그다음에 뇌출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장 좋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터지기나 막히기 전 단계까지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까리라는 보상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가족력은 굉장히 가족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뇌까리로 인해서 뇌출혈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100% 가족력이 있는 거니까 대화 전부 다 가족들이 MRI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뇌혈관 진단비와 비파열 대뇌 동맥류라는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입을 하시면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괜찮으셨어요? 검사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랑 이제 저희 동생은 약간 이제 뇌 쪽에 혈압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으세요. 가족력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풀어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문자 또 볼 거고요. 6510님께서 주셨거든요. 문자 내용 함께 보시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할 때마다 질병 수술비가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근석 전문가님, 이거 수술비는 중복 보장도 되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지금 이 질병 수술비 문의는 손해보험에 있는 질병 수술비 약관 규정 특별 약관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생명보험에서는 질병 재수술 보장 특약 이렇게 용어를 쓰고요. 근데 이제 질병 수술비는 상해 수술비하고 마찬가지 수술할 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좀 유념할 게 뭐냐면 같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한든지 상해 수술을 하면 그 중에는 하나만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비에만 있는 거는 그러면 질병 수술을 오늘 7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7월 6일 날 수술을 하고 360일이 경과되지 않는 뭐 12월 10일 날 다시 수술을 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360일이 경과한 후에 네네.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질병으로 보고 또 질병 수술을 지급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 지급한다는데 또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참고하셔야 될 건데 고의로 인한 건 안 주겠죠, 당연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신 그 외모 개선이라든지 미용 목적 이런 수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라든지 치료 목적이면 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 소견이 수술한 집도의 소견이 중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단서에 보면 진단명이 있고 우측에 보면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정신행동장애 안 됩니다. 비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된 거 안 주고요. 그리고 치과 질환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방송 끝날 시간이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